슬레이트 쳤나? 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간만입니다. 촬영이 이제 명절 앞두고 있죠. 촬영 시점으로 따지면 촬영- 녹화 시점으로 따지면 그죠?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부산 내려가신다고. 예, 저는 부산에 뭐 씨박 꿀발 나왔습니까? 아니 꿀을 발라놓은 건 아니고 가족이 있는데 그러면은 가족을 그게 서로 바로 당신의 꿀 같은 가족이란 뜻이겠죠? 그거를 또 그렇게 비튼다고? 뭐 비튼 건 아니고 본인이 뭐 앞서 나가서 생각한 거죠. 왜 말을 저렇게 똥막대기처럼 하지?라고 생각했던 거겠지. 제가 좀 오해를 하지 않았나? 뭐 또 보나마나 제 탓이겠죠. 오해하게끔 제가 말한 거니까. 예. 오늘 굉장히 날이 서 계시는데 좀 당연하죠. 당신이 보라고 한 그 컨텐츠들이 제 마음에 다 안 들었거든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오늘의 컨텐츠를 소개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징어 게임 시즌 2. 이거를 보고 있을 때쯤이면은 아마 한물간 살짝 철진한 뭐 배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감독님이요? 아니요 네. 그러면요. 컨텐츠의 그 그 작품이 저 작품의 그런 게 아니라 작품은 항상 그대로 남아 있지. 예. 남아 있는데 그 뭐가 철이 지났나요? 그러니까 이제 유행의 철이 지난 하하. 관객들이 이제 슬슬 다른 컨텐츠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옷게임 뭐 한철 장사하다. 근데 이제 그 철이 끝났다. 그런 네. 한철 장사만. 뭐 수박 같은 느낌이지. 수박, 뭐 겨울에 딸기 이런 느낌으로 한철 장사 끝났다. 바짝 빨아먹었다. 바짝 빨아먹었다. 근데 다음 해에도 빨아먹을 생각으로 3 약간 느낌. 그냥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그렇습니다. 뭐 아무래도 소개 간단하게 하고 가는 게 나아요. 감독은 황동혁 감독님. 뭐 어떤 거를 만들었는지 모르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아마 도가니 아시나요? 영화 도가니. 들어만 봤어요. 도가니, 남한산성. 전에 우리 한번 얘기했던 그 류이치 사카모토가 음악을 했던 류이치 사카모토가 이제 이 감독이 황프로를 영화적으로 개봉시키겠다라고 한 것처럼 루이치 사카모토가 한국 영화계 음악 내가 개봉시키겠다. 그런 말은 내가 절대 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이 얘기를 했을 때 빵 터졌죠. 빵 터졌지. 그럼 됐어요. 류이치 사카모토 류이치 사카모토가 한국에 그냥 내가 자선 사업 해주겠다라는 말을 내가 하긴 했지. 근데 개몽을 한다. 개몽 요새 조심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 왜? 개몽령이라고 있어. 나중에 한번 그게 찾아봐. 뭐야? 그거 아무튼 있어. 그리고 출연은 뭐 이정재, 이병헌, 임시완, 강하늘, 뭐 박규영, 이진욱, 박성훈 뭐 등등의 그냥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면은 진짜 멀티캐스팅의 초호화를 달리지 않나. 진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제작비가 1,000억 원 들었거든. 그 1,000억 원 들만한 캐스팅이긴 해. 그리고 심지어 시즌 2와 3를 동시에 만든. 이미 그러면 크랭크인이라고 표현하나? 어제 시즌 3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다 만든. 만들었다고? 심지어 편집 시즌 2가 릴리즈 하기 전부터 시즌 3는 다 찍었어. 진짜? 그러면 언제 하반기에 나와? 3는? 뭐 일단 2025년에 나온다고는 했으니까 뭐 그거의 날짜는 정확하게 박진 않았어. 그 하반기 아니면 3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나도 뭐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고. 그만큼이다. 내용은 뭐 끊어서 미안한데 이 내용을 소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조롱 아닐까? 야, 너네 집에 인터넷 없지? 뭐 넷플릭스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잖아. 아니 그냥 이제 대략적인 그냥 한 줄 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해보세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제 성기훈이 이제 시즌 1에서 이제 그 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격파해야겠다. 이 오징어 게임을 하는 애들을 무너뜨려야겠다. 해서 다시 게임에 참가한다라는 내용이 이 시즌 2의 주된 내용이야.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오징어 게임 2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오징어 게임 시즌 2를 어떻게 봤냐? 어떻게라는 게 뭐 어떤 의미의 어떻게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재밌게 보셨나요? 라든가 아니면 뭐
뭐 영화적으로, 영상적으로 뭐 영상미가 있었나요? 이런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재미가 없었고요. 네. 보다가 언제 끝난 줄도 몰랐습니다. 나 말이 좀 이상한가요? 보다가 언제 끝난지도 모르고 끝나버렸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어머 벌써 끝났다고가 아니라 왜 끝났지? 다음 편. 다음 편이 없네? 이게 끝이구나. 뭐 되게 이상하게 끝나네. 이 정도로 생각했다고. 근데 진짜 말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뭐, 너무 순식간에 어디 지나가서 황신데 황동혁이가 어디 황신데? 나 창원 황씨 씨바거는 23대 손이요. 네. 나는 참고로 이 영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해요. 영화라니 드라마라고 하세요. 드라마요. 드라마. 예. 이 컨텐츠에 대해서. 컨텐츠? 우리 컨텐츠 말고 이 오징어 게임 시즌 2라는 컨텐츠. 오징어 게임 전체에 굉장히 그냥 조심스러운 영상이라고 해야 돼. 그냥 배우들이 나온 영상. 드라마라고 칩시다. 음. 컨텐츠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니, 음. 영상이라고. 컨텐츠는 뭔가 아이템 같은 거라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요런 겁니다. 이거는 컨텐츠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산 낭비라고 하죠. 자산 어보 말고 자산 낭비. 예, 그 사람 돈 그냥 1,000억 까먹은 거예요.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는 넷플릭스에서 얘기를 하는, 이건 넷플릭스 공식의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제 넷플릭스를 이제 호로 보는 언론들 혹은 보도되는 자료들이 보면 넷플릭스에 대한 IP라고 하지, 이제 지적재산권에 대한 거를 굉장히 컨텐츠로 봐. 왜냐면은 게임도 나왔지, 그거에 관한 예능들도 엄청 많이 나왔지. 게임도 나왔어? 모바일 게임. 모바일 게임도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예능도 있어? 예능도 많지. 무슨 예능? 넷플릭스에 들어가면은 있어. 시즌 1을 배경으로 만든 예능이 있어. 미국 애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와서 그 게임을 똑같이 해본다거나 막 줄다리기도 하고 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래? 그걸 똑같이 해. 뭐 사람이 씨발 죽나? 그거 빵 하면서 이렇게 피 터지고 그래? 그 뭐 묘사만 있는 거네? 그지. 진짜로. 그 예능 PD를 씨발 라스 폰트리에를 시켰으면 어디 하나 부러져도 부러졌을 텐데 아쉽네. 아이고, 멍청한 놈들. 뭐 어떻게 해야 돈 버는지 뻔히 알면서 착한 척 하려고. 그래. 아무튼 재밌게 재미없게 봤고, 그다음에 또 그리고 나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솔직히 말하면 게임을 멈출지 안 멈출지에 대해서 투표를 막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번 뭐 새로 생긴 룰인지 나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저도 X를 겁나 누르겠다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기훈의 그 정의감 어린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1편이나 2편이나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된다는 느낌? 내가 사이코패스라거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저런 착한 사람을 공감하지 못해 라는 게 아니라 왜 저렇게까지. 그지. 아니 그럴 수 있잖아. 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동감을 해. 아니 뭐 리암 니슨처럼 뭐 딸이라도 잡혔던가 그러면 뭐 겁나 찾는다고 뭐 부성에 미쳤다 이러면서 하겠지. 근데 뭐 너무 정의감에 불타니까 이 사람은 뭐 션이야? 기부천사야? 뭐 이런 느낌이. 아니 뭐 오징어 게임 하는 그 섬이 뭐 독도야? 왜 이렇게 가려고 해? 나는 1편 같은 경우에는 성기훈이가 뭐 경마하면서 뭐 따고 읽고 일희일비하고 어쨌든 결말이 썩 좋지 않고 그러다가 조금 뭐 가정적인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가족적인 위기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돈 벌려고 나 저기 갔어 뭐 이런 느낌이라고 있다고 치면 게임을 하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참가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머리도 염색해가지고 공항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재밌었다 그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2 되니까 미국 간 줄 알았는데 미국으로 안 갔네. 어디 가는지도 몰랐지만 어쨌든 뭐 설마 부산에서 김포로 가는 공항은 아니었을 거 아니야. 호주인가 그럴까요? 그래. 어쨌든 외국 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관에 묵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관, 주인이구나. 그래. 저기서 뭘 하나 봤더니,
하루 종일 뭐 조사하고 뭐 그러고 있는 거야. 뭐 주변의 지역 뭐 이제 심부름 센터 시켜가지고 막 찾고. 그게 이제 사실상 광기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한 번에 너무 큰 돈이 생기면 뭐 신고당하거나 세금 조사 나올 수 있으니까 뭐 방 한 구석에 쌓아놓은 거, 그 말 맞아.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 이 돈 어디서 났어요? 제가 벌은 건데요. 뭘로 벌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쌓아놓은 거 이해됩니다. 찾으려는 것도 이해돼요. 한 판 더 하고 싶나 보지. 그 중독이지. 경마도 계속 했잖아, 그 사람. 좀 새로운 뭔가 이론 같다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성기훈은 중독된 거지. 그러니까 게임에. 사실 살인에 미친 놈인 거야. 내가 내가 어저께 간접 살인. 게임 일주일 동안 했더니 455명이 죽었어. 너무 꿀잼이고 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지. 야, 이거 나중에 진짜 시즌 3에 이거 제대로 나왔다 진짜 이거 진짜 성직을 된다, 진짜. 진짜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정의감에 불타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면 살인에 미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지. 이제 그 할배 갑자기 부관 참시돼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너 보니까 이제 재밌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456억이 중요하지가 않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야, 그럴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좀 농담이고 어쨌든 그런 정의감 때문에 그렇게까지 막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조금 뭐 몰입을 오히려 나는 좀 방해하는 요소처럼 느껴졌어. 그러니까 어릴 때는 흥부와 놀부를 보면서 교훈을 얻지만 나이가 들면 야, 흥부가 돈도 안 버는데 애를 그렇게 많이 낳은 건 좀 가족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잖아. 지금 시대로 보면 그래. 아니, 지금의 상황에서 봤을 때. 아니, 봐봐.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가치관이 달라. 그렇지. 인력이 곧 재산인 경우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피임이란 게 어딨냐. 그러니까. 사랑 한번 했는데 다음날 뭐 응애하고 하는 거지. 지금은 안 맞는 거지. 그렇지. 어쨌든 우리가 전래 동화임을 감안하더라도 나이가 들어서 때가 타면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물론 그렇다고 놀부가 다리 제비를 부순 건 잘못됐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까지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해야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정의감에 불타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 게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게임 뭐 똥과자 게임입니다.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열심히 해서 빨리 꽃표 투표하세요. X표 던지셔야 됩니다. 이거를 끝까지 가는 게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만큼 몰입을 스토리를 진행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겠지. 그리고 또 갑자기 주인공이 사실 난 사람 죽이는 게 너무 재밌음. 한 판 더 고? 막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긴 하잖아. 그지. 이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좀 방해 요소였고 특히 제가 이제 일하면서 한 편 한 편 보다 보니까 보다가 잠들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서 잠들었다라기보다는 진짜 다음날 일 나가야 되니까 하다가 잘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거의 끝나가나? 다음 편 봐야지 하고 눌렀는데 다음 편이 없어. 그 끝이래. 그게 좀 생뚱맞다. 생뚱맞게 끝나네. 생뚱맞은 이유는 다음 편에 대한 암시인가? 뭐 이런 생각했죠. 그러면서도 그러면 시즌 2에서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라는 느낌도 있었고 물론 제가 중간에 뭐 대충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대충 보게 왜 만들었어? 좀 몰입하게 보게 만들지. 그거 있어서 뭐 오징어 게임이 실패를 하긴 했네. 저 개인으로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황프로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황프로를 만족시키. 황프로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원에 비해서 조금 막 서스펜스하고 한 느낌이 조금 난 줄어들었던 것 같고 아시다시피 제가 막 랩 좋아하잖아요. 근데 타노스 그 자리에는 우리 뭐 미디어 복귀는 못 하고 있지만 그 빅토리 그분이 나오셨어야. 빅토리요? 예. 그 자기 신앙 목걸이에서 뭐 여니까 막 용기 나는 약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진짜.
야, 빅토리 나왔으면은 어울렸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게 돈이 된다는 거야. 요즘은 논란이 돈이야. 이 저기 탑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왜? 무슨 사고를 쳤나 옛날에? 아니 저게 마침 그러니까 거의 메소드 연기로 한 거잖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맞지 않아요? 맞아요. 그죠? 마약 때문에 문제가 있어. 심지어 그 연습생 그거 한- 배우 아니야 배우? 한소희 걔는 한소희? 한소희고 라는 그 YG 연습생이 있었는데 거기랑 파티를 해서 이렇게 진짜 거기 약국이네. 진짜 약국이네.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그 나오니까 이게 더 야. 완전 나도 이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너무 많이 들었어.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탑의 연기에 있어서 처음에 볼 때 어. 항마력이 딸려서 그니까. 쉽지 않더라고. 이게 나도 니나 내나 공통점은 힙합을 좋아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 시대에 힙합 저는 싫어합니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지. 아니지. 요새는 좀 힙합 싫어하는 사람 많은데. 대놓고. 왜냐면은 이찬혁이 그랬잖아. 힙합은 안 멋져. 요즘 힙합은 안 멋지다고 했지. 느새 힙합은 그러니까. 안 멋져. 근데 그게 지금 밈화돼서 결국엔 진짜 힙합이 죽었어. 이거 인종차별주의자들이죠. 아니. 흑인의 전통 문화를. 아니 니 진짜 뭔가 그 사회생활이나 뭐 이런 거 니 좀 갇혀서 사나? 진짜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이가. 저도 주 5회 출근합니다. 심지어 레플이 주종이 힙합 하는 사람들이랑 저 친구요? 뮤직비디오도 찍는데 그렇게 치면은 일이 지금 없잖아 지금. 힙합 하는 사람이랑. 물론 이제 지금 주종은 다르긴 하지만. 제가 인기가 없어서 안 들어오는 거겠지. 아니 그래도 커넥션 되는. 그 뭐 돌고래 머시기 하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뭐 광고 찍고 먹고 살던데. 아니 그 사람들하고 우리 영세업자 이거를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사람들 그런 영세업자들도 연결되는 커넥션들의 힙합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맞아. 아무튼 힙합이 많이 나도 죽어서 장난치려고 한 건데. 그 좀 별로긴 했어. 그 탑 연기가 너무 별로기도 했고 뜬금없기도 했고 그거를 탑이 실제로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근데 이거는 탑이 노린 거라고는 하더라고. 이거를 했을 때 비호감일 것 같다라고 자기가 그 처음에 막 뷰티풀 플라워 하는 거 그거를 진짜 이거는 감독님한테 아이디어를 줘서 이거 무조건 비호감으로 먹힐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그 비호감이 내가 생각하는 비호감이 맞는지를 모르겠는데 뭔가 먹히긴 했어. 그게 외국에서 밈도 많이 돌고.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다 거부감의 비호감으로 갔지. 그게 진짜 비호감이 돼서 뭔가 그러니까 비호감 연기를 잘한 애가 아니라 그냥 제가 비호감인 애가 된 거잖아. 돼버린 거야. 그런 거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근데 어쨌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논란 자체가 이제 돈이 되고 관심이 되는. 그지. 그러니까 외국 애들은 그냥 해버리는 거지. 그냥 탑 막 따라해버리고 막 탑 코스프레하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아니 그게 나도 이 시리즈가 왜 성공했는지를 나도 잘은 모르겠어. 근데 재밌게는 봤어. 재밌게는 봤다고? 재밌게 봤으면 재미가 곧 성공 아닌가?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의 성공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아니라고 보는 재미에 비해서 너무 잘 됐다는 거야? 그냥 뭐 예를 들면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치면 더글로리 안 봤어. 있는 건 알아. 나는 재밌게 봤어. 재밌게 봤는데 그게 글로벌하게 성공하지 않았어. 나는 그 더글로리랑 비슷하다고 보거든. 근데 다만 외국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요인들을 보면 그냥 한국적인 게 너무 재밌게 보여서 그런 것 같아. 아기자기한 맛이. 그냥 원도 그렇고. 속된 말로 그냥 K컬처 흐름 탔네? 그런 거지. 그 빨이 좀 있네. 그 공기놀이 진짜 완전 대박 쳤잖아. 그래서 시즌3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한 거죠. 그리고 5종 경기 마침 공기놀이 나왔는데 나는 공기놀이 때 좀 많이 쳐졌어. 공기놀이?
그 5종 경기 하잖아. 아, 살구? 응. 살구. 아, 저기 살구는 아마 경상도에선 살구라고 할 걸. 어. 살구가 뭐예요? 그러니까 몰라. 살구를 몰라. 아니, 오늘,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일단 레프리가 바뀌었다는 거 인정 예, 주고. 당연히 나도 공기놀이라고 하면 알지. 알지. 우리도 다 철수랑 영희가 쓰는 서울말 다 공기놀이가 그냥 배우는데. 살구를 우리가 공기놀이라고 했어요. 경기도 저기 경상도에선 그냥 사투리. 사투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살구라는 왜 게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살구라고 했지. 살구. 친구 근데 지금 레프리는 어디 출신이죠? 저는 전라도. 그러면 거기서는 공기를 다른 아니, 단어로 뭐 그냥 하는 게 있어요? 공기놀이라고 했죠. 공기놀이. 공기놀이? 그 뽑기를 뭐라고 했어요? 뽑기. 달고나 뭐 달고나? 달고나는 표준이긴 해. 전국구긴 해. 나는 똥과자라고 했는데. 우리 쪽자라고 안 하면. 쪽자라고도 하고. 쪽자라고도 똥과자라고도 하고. 똥과자는 똥과자는 이거지. 국자로 탁 쳐가지고 안 누른 게 똥과자야. 맞다. 그렇게 하긴 이거 했어. 똥과자야. 그래서 이거 눌러가지고 그림 하나 찍으면 쪽자야. 쪽자.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뽑기. 이거지. 근데 이거 보는 분들 중에 뭐 서울 경기권 수도권 사람들은 시골 애들 막 블루베리 스무디 뭐 이런 블루베리 스무디 이런 느낌 받겠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존나 탑 같네 씨바. 그만해. 됐어. 이제 내가 왜 재미있었던 포인트들 내가 얘기를 조금 해볼게. 일단 첫 편에 러시안 룰렛이 나는 완전 시강이었어. 도깨비가 도깨비 총 맞고 죽는 거. 칼 맞아도 안 죽는데 총은 역시 강력하지 칼보다는. 한국엔 칼밖에 없어가지고 칼은 잘 막아. 총이 없어서 칼은 면역인데 도깨비가 죽었지. 외래문물한테 당했네. 외래문물한테 죽었지. 공유는 칼인가 하나? 총에는 약하다. 근데 그 러시안 룰렛이 진짜 나는 연기 진짜 니 어떻게 봤는데 러시안 룰렛? 솔직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난 재밌게 봤고 그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어도 연기 잘하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몰입해서 봤기 때문에 재밌다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네가 물어본 의도는 그 안에서 성기훈 역할을 맡은 이정재라는 배우는 톤이 좀 이상해. 생활 연기가 아닌 것 같아. 그것부터 나는 좀 이상하긴 했어. 그것도 얘기 많이 나오긴 하더라. 진짜? 내같이 생각한 사람이 꽤 있다는 거네? 지금 네가 말했던 부분들이 다 그 공통적으로 다들 안 좋아해. 그래? 오징어 게임 너무 별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별로라. 나도 근데 심지어 그게 걸려서 다들. 걸렸고. 그러니까 너무 생활 연기 톤으로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 애초에 일상생활과 너무 괴리가 큰 이벤트잖아.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자체가. 그리고 분명히 오징어 게임 1에서는 또 막 엄마랑 이야기하고 막 이럴 때는 또 좀 톤이 다른 것 같아. 아들같이 막 하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각성을 하더니 뭐 총만 안 맞았지 뭐 독립투사야 막. 성균이 좀 그렇지. 너무 좀 그래. 나도 그게 캐릭터가 너무 무거워. 붕괴돼 버린 느낌이었어. 이게 예전에는 진짜 소시민 같은 느낌이었는데 물론 그 시즌 1에서의 서사 때문에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면은 뭐 인정은 할 수는 있어. 근데 너무 다이나믹하게 변해버렸어. 사람이 완전 뭔가 처음에 이어주는 정도의 그게 조금 보여줬어야 되는데 성기훈이 좀 더 변했다라는 거를. 그게 좀 아쉽다. 성기훈이 총 쏘는 연습해라 하면서 막 타겟에서 쏘잖아. 이런 거를 차라리 좀 초반에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인격적으로 이렇게까지 고독해지고 뭐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조금 내러티브가 맞는 것 같다. 이야기 순서상.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띡 나와가지고 총을 겁내 잘 쏴. 이거 이때까지 이 사람이 훈련했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겠지. 근데 문제는 오징어 게임 1 중반쯤부터 거의 톤이 일관되게 가잖아. 막 연기 톤이. 연기 톤이. 그러니까 연기 톤이라고 해야 되는지 성기훈이 어느 정도 이제 각성하고 나서의 그거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되게 멋들어진 아저씨가 되게 멋있는 톤으로 뭐 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좀 어색한 느낌이 있다는 거지. 맞아. 나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캐릭터가 붕괴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네. 공유에 대해서 할 말이 조금 있다면, 그러니까 이 캐릭터로 스피노프 다들 그 얘기 많이 해. 또 스피노프를 나왔으면 좋겠다. 공유에 대한 스피노프. 좀 공감된다. 저기 딱지맨의 스피노프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오히려 그게 더 좀 재밌을 것 같은데 난. 그 연기 진짜 나 그 총 이거 하는 거 진짜 이러면서 딱 당겨나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딱 홀리는. 왜? 내가 말한 그 도박에 중독된 그 느낌도 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스릴을 너무 즐기는 그 그러니까. 천직인 거지. 그러니까 공유가 그런 사이코패스였던 거지. 그러면 시즌 3, 4 정도에서는 이제 성기훈이 너무 꿀잼이고 딱지 뒤집는 것만 봐도 너무 재밌고 막 이런 도파민 중독된 거지 이제. 이제 사람을 죽이질 않고는 이제 게임을 못 하는. 그렇지. 그냥 뭐라도 하나 걸어야 돼. 뺨이라도 때려야 돼. 그러니까 내 450억 유가 있으니까 네 먹을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그렇게 넘어가고. 그러고 이제 이 영화 최대는 아니지. 이제 중간의 단점이면은 너무 이제 그 5종 경기 때 너무 처지면서 이제 좀 뭔가 좀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거를 나는 만회하는 게 이병헌. 이병헌의 존재가 그걸 끌고 갔다고. 그러니까 이병헌의 존재라고 말하면 조금 나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1번이 있고 가면이 있어. 가면맨이 있고 1번이 있는 거지. 근데 난 솔직히 가면맨은 좀 재미없었음. 그냥 1번이 재밌었음. 그러니까 1번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있었으니까. 1번 덕분에 그 노잼 구간이 조금 재밌어졌다. 근데 둥글게도 솔직히 난 어처구니 존나 없었거든. 나는 이게 반대네. 완전 나는 둥글게가 살렸다고 봐. 그래? 게임 중에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매력에서는 둥글게가 그 서스펜스를 좀 예전 게임하고 너무 비슷해. 경쟁을 무조건 붙이는 느낌이잖아. 5종은 솔직히 말하면 협동 이런 건가? 근데 그 협동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타임어택 말고 오히려 두 팀이 있었잖아. 차라리 둘 중에 하나가 먼저 들어오면 다른 팀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그 예전에 줄다리기 시즌 1에서 줄다리기 했던 것처럼 그렇게 서스펜스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냥 타임어택을 해버리니까 막 그거 솔직히 나는 이거 소신 발언인데 무한궤도 노래 나오잖아 마지막에 그 5종 경기할 때. 난 좀 오그라들었다 솔직히. 막 이렇게 화이팅 하는데 그 반전을 노린 건 알겠어. 이병헌이 막 이렇게 팽이 이렇게 이러면서 막 하는데 왼손으로 하니까 이제 잘 돌리고 막. 맞다. 야, 나 그 부분에서 거의 잤어. 그러니까 그게 디테일이거든. 그거 이병헌이 팽이 돌리기를 하는데 못해 계속. 그래가지고 막 자기 뺨 때리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 연기 진짜 잘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본 이제 시청자들이 찾아낸 게 이제 이 사람이 왼손잡이인 거를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 아니 얘기를 해준다기보다는 그거를 연출로 보여줘. 왼손으로 돌리니까 한 방에 해버려. 오른손으로 계속 하는데 오른손은 다 실패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살짝 그러니까 게임을 재밌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그게 있었어. 한마디로 그 나이트에서 장사 잘 되는 것처럼 하려고 죽돌이 죽순이 고용하는 것처럼. 그 게임 비유는 뭐냐? 죽돌이 죽순.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포섭인인 거지. 그 스파인 거지. 야, 게임이 좀 처진다, 병원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꿀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몇 번 실패하고. 그러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안마해주고 이병헌 형님 손 이렇게 해주고. 심지어 나는 기억 안 나거든. 거의 졸아서 뺨을 어느 손으로 때렸는가. 기억나? 오른손일걸 아마. 새끼 그거 대충 때렸네. 왼손으로 때렸어야지. 그런가. 뭐 아무튼 때리는 것까지도 연기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지. 왼손으로 때리면 너무 아프니까 나 오른손으로 때리겠다. 그렇지. 그러고 이제 둥글게 때 쫄깃해지고 이제 총격신 때 확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근데 얘가 어디까지 참가자로서의 역할을 할 건가. 이게 항상 어쨌든 시즌 1을 본 사람이라면 궁금했을 거 아니야. 우리는 모든 이병헌의 실제 정체를 아닌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한 이때쯤에는 하겠지. 안 하네. 이때쯤에는 하겠지. 안 하네. 둥글게는 사람은 죽였는데 어쨌든 살아남았네. 어디까지 얘가 이럴까 하다가 이제 와 총까지 나오면 이제 원래 본색을 드러내겠지라고 생각했고 그걸 이제 극적으로 잘 보여줬죠. 나도 그냥 뭐 사람들은 또 이게 또 다른 게 총 쏴버리고 이러니까 너무 어설프다라는 얘기가 많아. 우리 배우님 GI조인데 총 쏘는 게 어떻게 어설플 수가 있나. 어쌔신인지. GI조. 건방지네. 이병헌이 총 쏘는 건 어설플 수가 없어. 솔직히 그분도 연기 잘했어. 아니 그럼 트랜스젠더 분. 그치. 그 사람이 부사관 출신이잖아. 짜세가 나오더라고. 이거는 MP5라는 총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것 같아. 이게 우리가 군대를 다들 갔다 오면 총을 이제 그래도 익숙하잖아. 총 쏘는 거에 대해서. 건방지네. 아니 그럼 총 안 익숙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당연히 직업군인보다는 익숙할 수가 없죠. 아니 내가 그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예. 이게 왜 사람들이 왜 어색하냐라고 하냐면 이게 너무 헐리우드식으로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총을 쏘는 게 어색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어색해버리는 거야. 이 오징어 게임에서 왜 갑자기 총싸움이야? 라고 돼버리는. 그걸 그렇게까지 할 건가? 그러니까 이게 극적으로는 이유가 되거든. 그 이유는 당위성은 다 있어. 당위성은 다 있는데 이게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너무 이상해져 버린 거야. 이게 헐리우드 영화 너무 그냥 헐리우드 B급 영화의 총싸움 같은 느낌이 돼버렸다라는 의견들이 많아. 근데 그래도 나는 뭐 작가주의적인 이런 말 나 모르지만 그냥 당위성만 있으면 나는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그래서 그냥 스르륵 봤어. 나 스르륵 봤어. 스르륵 봤고 당위성이라고 표현하면 이정재의 그 끊임없는 정의감이야말로 당위성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들 관객이 그것들을 다 이제 그럼 나는 안 좋다라고 오히려 생각하는 사람들. 이정재의 정의감에 대한 당위성은 떨어진다라고 해서 난 비판을 했고 어쨌든 간에 총 쏘고 총놀이 하는 거는 당위성은 있으니까 난 오케이 이런 난 케이스인 거네. 그지. 나는 별 생각 없이 재밌게 봤어. 나도 별 생각 없이 재밌게 봤는데 그거를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조금은 왜 그런지는 알겠다 정도는 돼. 근데 다만 나는 그냥 어차피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었잖아. 이제 성기훈이 이걸 전복할 거고 그리고 그냥 감독의 메시지가 아무래도 그 설국열차 같은 거지. 설국열차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러거든. 이제 커티스가 이렇게 나가고 윌포드가 거기 끝에 있고 이제 쳐들어가. 근데 송강호는 알고 있어. 이렇게 쳐들어가 봤자 이게 결국엔 다시 이런 시스템을 똑같이 할 거라고. 또 쳐들어가는 사람 있고 대가리는 계속 유지돼 있고. 그러니까 계속 시스템은 쳐들어가는 붕괴되지 않는 거지. 게 그냥 실패한다는 건가? 그치. 실패하거나 결국엔 그리고 시스템이 계속 귀속이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더라도 커티스가 새로운 머리가 되는 거야. 그 시스템은 계속 돼. 근데 이제 송강호는 그 얘기를 해. 옆을 뚫자. 밖에 지금 이제 얼음이 점점 녹는다. 차라리 밖에 나가자. 우리 이 시스템 자체를 아예 그냥 벗어나자. 벗어나자. 그 오징어 게임도 이거를 똑같이 그러니까 성기훈도 그거를 노리고 얘기를 하는. 이 시스템을 박살내고 새로운 걸 만들자. 누가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주관하고 하는 주최 측 그냥 나가리 시키자, 없애자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 이 그러니까, 게임 더 이상 앞으로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인 거잖아. 성기훈의 목표는 단 하나야. 그냥 이 게임을 박살내야 돼. 그리고 사람들을 구해야 돼. 라는 게 제일 그건데 그게 이제 그게 연기적으로나 뭐 혹은 이제 너무 감정이 막 그냥 뭔가 네가 느끼는 그 이상한 연기로 쭉 톤을 이어가니까 그게
뭔가 당위성 없이 보이는 그리고 뭐 전사도 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나는 끝결말이 그냥 그렇게 끝난 게 나쁜 것까지는 아니었어. 정말 미안한데 8편이 8화가 끝인가? 8화가 끝이야 시즌2는. 나 8화는 기억도 안 나. 성균 친구 있잖아. 뚱뚱하네. 어. 어. 뚱뚱한 아이씨. 뚱뚱한 아이씨. 그러니까 극 중에 그거잖아. 그 이제 마스크맨이 나와서 뚱뚱한 아이씨를 죽여. 성균 보는 앞에서. 아 맞아. 너 벌 받아야 돼. 근데 너한테 벌 안 줄 거임. 얘 죽이는 게 네가 더 벌 받는 거임. 이러면서 죽임. 맞아 기억났다. 그렇게 죽는데. 어. 그냥 나는 이게 아니 그게 끝인가? 그게 끝이야. 그러면서 끝나. 그러면 내가 똑바로 본 게 맞네. 똑바로 본 게 맞아. 왜 끝났지? 하고 끝나. 근데 나는 그게 그냥 미드도 그렇게 끝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미드들이 몇 있었어. 뭔데? 그냥 브레이킹 배드도 그런 식으로 끝나. 뭔가 그래? 시즌 그 어느 정도 끝맺음은 있지. 근데 나도 그 끝맺음이 똑같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일단은 두 번째로 시즌 3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다 찍었고 한꺼번에 찍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여기서 끝맺음 했구나 라는 게 조금은 맞아. 그냥 이제 뭐 시즌 3가 이제 곧 나오겠지 라는 느낌으로 알고 있었어. 나는 이렇게 느꼈지. 극이 이렇게 있으면 요쯤에서 끝낸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낸 느낌인 거야. 진짜 중간에서.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그런 얘기를 똑같이. 근데 네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시즌 2가 있고 3가 있으면 어쨌든 3 전에서 끄는 거긴 한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은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시즌 2를 손꼽아 기다린 사람들에게는 조롱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 다음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3를 기다려주세요. 이것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뭐고 이거 죽도 밥도 안 된 이런 느낌이니까 거기서 한 거라고는 솔직히 1, 2, 3, 4편까지는 뭐 찾아 나서고 실패하고 알고 봤더니 선장이 스파이고 이 정도 아니었나? 1, 2, 3편은 거의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여관에서 막 숨어 있고 막 그런 느낌이었잖아. 그러니까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의 게임 진행이 아니었잖아. 그거 관련된 다른 그냥 외부 그러니까 그 섬 외부의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을 기대했던 사람은 이 부분이 지루할 수도 있고 설령 지루하지 않게 잘 만들었을지언정 오징어 게임 자체 그 본 게임이라고 표현할게. 본 게임 자체는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는 데다가 심지어 게임을 끝까지 진행도 안 하고 막 그 총 뺏어가지고 막 쏘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원에 비해서 본 게임이 가지는 이 밀도가 너무 낮다. 그게 8개라면 나는 게임 하는 게 한 그래도 6개 나올 줄 알았더니 한 서너 개 나오더니 끝나버렸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나도 이거 마침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시즌 1이랑 2를 비교했을 때 그 밀도가 너무 다르잖아. 그 밀도가 너무 떨어지는 감이 좀 없잖아 있었어. 그래. 그리고 그 매력이 좀 퇴색된 느낌이 좀 있었어. 왜냐면은 그냥 나는 단순히 게임의 그 재미만 봐도 조금 게임을 선정한 건 좋아. 근데 그거에 대한 규칙을 좀 더 그러니까 뭐 벌칙이라던가 뭐 그런 거에 있어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5종 경기를 그렇게 좀 서스펜스 있게 그렸으면 경쟁 구도로 좀 더 만들었으면 막 앞뒤로 달리면서 막 바지도 잡고 막 그렇게 막 뒤엉키고 막 이런 게 좀 있어야지. 근데 이제 그게 시즌 1에는 많았는데 그래. 시즌 2에는 없었다. 라는 게 좀 그리고 한 시즌 4 정도 되면 스타크래프트가 한국의 전통 사이버 민속놀이로서 등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성균이 코멘트 하셔가지고 근데 성기훈은 잘할까? 난 성기훈은 좀 못할 것 같아. 모르지. 나이대를 보면은 나이대가 지금 한 4, 50대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다. 내가 이거 개인적인 그건데 내 작은 삼촌이 옛날에 내가 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시절에 PC방을 하셨어. PC방을 하시다가 이제는 종목을 바꾸셔서 다른 걸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거의 준재벌이시겠는데? 아니, PC방이 망해서 이제 다른 걸 하고 계시. 어떻게 그 시대에 PC방이 망할 수가 있어?
아니 근데 망하더라고. 모르겠어. 서울에서 경기권에서 하셨거든. 그래가지고 양재동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아무튼 뭐 내가- 도박을 하셨나? 아니야. 그냥 내가 봤을 땐 PC방이 우후죽순 생겼는데 그거가 그 좀 경쟁에서 쳐져서 처지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설날 때 모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삼촌하고 뭐 PC방 종종 갈 수 있지. PC방을 가서 이제 스타를 하는데 진짜 내가 느끼기에는 진짜 거의 프로게이머급 느낌이었어. 그냥 막 우다다다닥 해. 막. 우다다다다 해.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내 나이가 됐고 내가 이제 그 작은 삼촌을 보면 작은 삼촌 보면 작은 삼촌이 나이가 성기훈 나이 때인 거냐? 성기현 나이 때보다 많아. 그러니까 지금 스타를 가능성 있는 거지. 이게 바람의 나라 클래식 이런 거 나온다잖아. 옛날 게임 그냥 복구해가 복원해서 하고. 오징어 게임이 새로운 시즌에.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참관하면서 막 구경하는 그 초고위층 인사들 있잖아. 페이커도 있는 거지 막. 내가 생각했을 때 그 100억 잃은 아저씨 있잖아 시즌 2에서 그 정도 나이 때는 되거든. 아 진짜? 그러니까 한 50대 말 60대 조금 안 되셨으니까. 그치 생각해 보니까 50 말. 이미 창업을 하셨다는 거는 한번 하시고 또 성인 그 당시 이미 성인이었다는 거니까. 그치. 그렇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오징어 게임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임. 이거를 황동혁 감독님 이걸 보신다면 이거 자기의 스타크래프트를 저 작가로 고용하셔야지.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게 힘들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그 게임을 엄청 많이 넣어서 했던 그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아니었으면 못 만들어졌다고 하거든. 왜냐면은 그게 저작권이 너무 많아. 맞아. 그 블리자드 저작권 캐릭터도 막 나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거가 스티븐 스필버그 때문에 저작권료가 낮아졌어. 그래서 만들어진 거거든. 너무 명감독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우리도 손해 아니겠는데 이렇게 하니까 피가 떨어지는 거지. 낮아지는 거지. 근데 이거는 감독님에 대한 비하 같아가지고 아무튼 아니요 감독님에 대한 비하가 아니고 K 컬처 전반의 산업에 대한 조롱이나 비하가 섞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조롱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긴데 근데 다만 이제 이미 마음속으로는 그럼 조롱을 했다는 거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아무튼 조금 쉽지는 않다. 근데 넣으면 좋겠다. 스타크래프트를 넣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스타크래프트 말고도 뭐 리니지도 넣고, 리니지는 안 되지. 리니지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게임을 그걸 다 하기에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으면 또 재밌지 않겠냐는 거지. 롤 나와서 페이커가 그거는 너무 심하고. 페이커 말고 그거는 그냥 죽으라는 거잖아. 아니, 페이커 말고 예를 들면 그런 거지. 탑처럼. 탑이 나왔잖아. 겜돌이 하나 나와서 겜돌이도 나오는 거지. 진짜 프로게이머가 나오는 거야. 롤 맞아. 프로게이머가 나와가지고 거북목도 좀 있어. T1에서 나오는 선수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실패해가지고 어쨌든 그래갖고 막 내 꿈은 페이커야. 그래서 빌딩 투자했다가 야 부동산이 이렇게까지 터질 수가 있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하면서 빚더미 앉아서 딱지랑 뭐 가위가위보 해가서 나왔는데 나 자신 없는데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브금 막 롤 브금 있잖아. 로그인 브금 막 이런 게 들리기 시작해. 이거는 하면서 갑자기 눈 딱 뒤집어지면서 펜타킬 바로 저 사람이랑 하면 돼. 우리 저 사람이랑 깜빡이다. 서로 이렇게 우리 편 하자고 막 하고 야 느낌 있는데. 그러니까 미쳤다. 이러면 라이엇한테서도 지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치. 라이엇한테 투자금도 받는 거지. 그러면 텐센트가 라이엇 지분이 또 있으니까 중국 차이나머니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그 롤이 저거 만들었잖아. 뭐? 그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아케인인가? 그 애니메이션 맞아.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 영화에도 콜라보 굉장히 느낌으로 할 수 있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게임이랑 그러면 바로 조인해가지고 우리 하겠습니다. 야 그러면 그냥 우리 황동혁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까? 이러는 거지. 예능을 열어. 해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한 다음에 이제 한 1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거지. 5대5로 해가지고 10명 정도 남을 때 이번 게임은 LOL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거지. 오징어 게임이라는 IP가 있고
그게 회차가 지날수록 시즌 1, 시즌 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하잖아. 우리는 오징어 게임 시즌 3라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거야. 제목이 오징어 게임 시즌 3 시즌 1인 거지. 그 코너 속의 코너 같은 느낌으로. 그냥 영화 제목이 오징어 게임 시즌 3야. 그럼 되잖아. 그 문제가 있나?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그 저기 오징어 게임 그때 저저번 화에서도 얘기했지만 오징어 게임 패러디한 그 저기 포르노 우리 소송 걸리고 뭐 이런 거 올렸다고 막 이제 대신 아니 근데 공식적으로 딜을 걸면 모르겠는데 반대로 아까 말했다시피 또 논란이 돈이 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죽기 전에 논란 한 번 안 만들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광고 많이 했는데 뭐 무슨 논란작 해가지고 뭐 상영하고 그런 거 있잖아. 뭐 실제 성기 노출 논란작, 실제 정사 논란작,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거를 범죄로 해보겠다. 그 정도 야심도 없이 이 바닥에 끼어들었다. 그지. 야심은 있지. 야심은 있지. 이거를 한 이유도 야심이 있기 때문에. 맞아. 실제로 뭐 행동을 해야 될 거와 안 할 거는 구분해야 되니까. 그냥 드는 생각이면 이게 왜 성공을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 하잖아. 이게 왜 됐지? 그냥 뭐 그저 그랬는데 뭐 이런 느낌도 있었고 오히려 그런 거 아닐까? 한국 사람한테는 너무 익숙하고 익숙을 넘어서 유치한 느낌도 있을 정도였잖아. 나는 그랬거든. 시즌 1. 나는 시즌 2에서 나는 1까지는 뭐 괜찮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사람을 죽이는 그걸 한다는 건 발상 자체가 그냥 어릴 때 종종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니 애가 사람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축구 하다가 지면 죽일 거야 막 이러기도 하고 하잖아. 왜냐면 한국은 총이 없는 나라니까 죽일 거야 하면 제가 그만큼 화났구나 이렇게 되겠지. 다음 화에 예고 같은 느낌으로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뭐 이 영화에 대한 오마주들이 엄청 많았고 심지어 참고를 한 영화들이 엄청 많았다라고 감독님께서도 그거를 얘기를 한 적이 많아. 그 뭐 예를 들면은 BR 다음 화에 할 배틀로얄 나중에 이제 비교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신이 말하는 대로 라는 일본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1편에 뭐가 나오냐면 그 도깨비가 나오는데 도깨비가 돌았을 때 버튼이 있어. 그 버튼을 눌러야 게임을 끝내. 첫 게임이. 근데 그니까 우리로 치면 그런 그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랑 똑같은 룰이고. 그렇지. 뒤로 돌았을 때 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 술래 터치하는 것처럼. 술래는 터치를 해야 돼. 나 뭔 말인가 했네. 그렇고 이제 뭐 또 뭐 다른 거면은 뭐 카이지 도박묵시록. 도박묵시록. 뭐 그것도 뭐 영화나 만화나 이런 게 많이 있을 거고. 그거 다 이제 막 별거 아닌 다 그냥 게임인데 그거를 사지로 몰아 넣어버리는. 아니 근데 저 좀 오해를 하셔가지고 게임인데 열을 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런 유치한 게임들이 그 유치한이라기보다는 어릴 때 하던 게임들이 익숙하다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저런 놀이가 다 있냐 하고 새로웠을 수 있잖아. 솔직히 난 아직도 말뚝박기가 너무나도 잔인한 게임이라고 생각해. 그지. 심지어 그것 때문에 방송 사고 나서 그거 금지시키고 막 이랬잖아. 어쨌든 뭐 이건 그냥 한 말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상상도 못할 신기한 게임들이 뭐 전 세계에 있겠지.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쟤네 존나 창의적이다. 어떻게 저런 게임을 생각했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네가 말한 것처럼, 일본에도 저런 게임 있는데, 도깨비 뒤로 돌았을 때 터치하는 거 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그냥 어릴 때 향수 정도? 그런 것 정도라서 시즌 1이 나는 흥행했다고 생각하거든. 한국에는 저런 뭐 소위 말하는 전통 놀이가 있나 봐. 어린애들이 하는 놀인가 봐. 그지. 뭐 경찰과도 똑같은 건가 봐. 뭐 이런 것 정도 아니었을까? 근데 문제는 거기서 캐릭터들이 되게 좀 뭐랄까 어디서나 보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셰 같은 캐릭터들. 건달 옆에 붙어 있는 그 미녀.
그리고 정의감 불타는 사람, 똑똑해가지고 정의감이고 뭐고 게임 이기는 거 신경 쓰는 사람,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제3국 노동자 이런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게 버무려지면서 이렇게 와 게임이 이런 것도 있네부터 우리 주변에도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네 이런 느낌이 버무려지는 맛이 있는데 시즌 2부터는 사실상 히어로물이잖아. 배트맨이 배트맨.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내가 훈련하고 사람들 고용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뭐 이런 식이잖아. 너무 다르지. 그러니까 2가 별로라고 느끼는 지점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캐릭터 싸움에서 졌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캐릭터들 뭐 박성훈이 맡았던 트랜스젠더는 잘 살았지만 뭐 예를 들면 이진욱이 나왔는데 이진욱을 보면은 우리가 이진욱이 누구야? 그 이제 저기 마스크맨 동생인가? 아니 그 이제 미술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놀이공원에서 그림 그리는 아저씨인데 그 이제 딸이 막 병원 실려가고 이러잖아. 아 맞아. 그거 거기도 맞아. 참가를 하는데 심지어 근데 이진욱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웬만하면 어디 가서 영화면은 탑 주연할 사람인데. 아 그래? 나 그 부분 안 잤다. 그러니까 애가 아니 근데 그만큼 분량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인형 탈 쓰는 대기실에 애가 들어간 것까지 봤거든. 그래서 막 뭐 아빠가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막 그렇대. 근데 아빠가 조금 늦게 나왔는지 뭐 잘 모르는 사이에 지나갔어. 나 못 봤어.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분량 조절에 대한 실패도 분량 조절을 안 한 건지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굉장히 시선은 끌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외국인들은 이진욱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 상대적으로 뭐 그러니까 서구권 사람들. 근데 말 되게 내가 너무 조심하니까 그런 건가? 같은 업계 종사자니까 말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니까, 감독님. 내가 심지어 시즌 1에는 아는 사람들 몇 있어. 진짜? 시즌 1에는 뭐 일단은 그 녹음팀에는 아이씨 엔지니어 아는 사람 말하는 거가. 아니 그러면 뭐 거기 스태프들 배우 말한 줄 알았지. 아니 배우는 알 수도 있지만 근데 뭐 배우는 알지 못하고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걸로 자랑하듯이 내가 아는 사람이 있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근데 내가 진짜 이거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은 시즌 1 때 했던 그 이제 뭐 언급을 하자면 녹음팀을 한 친구가 한 명 있었어. 근데 그 친구가 정호연이랑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어. 누구? 그 시즌 1에서 그 새벽이 여자? 북한 여자애 같이 찍은 거 사진 올렸어. 팔로워가 15,000명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인인데 그 15,000명 되기 전에 몇 명이었는데? 그 한 뭐 1,000달이 정도 되겠지. 딸이라뇨.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15배가 늘은 거잖아. 근데 15배라고 하면 또 적긴 하지만 근데 일반인이 15,000원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 그러면 그 이병헌 님이랑 작품 한 적 있지 않아요? 그렇죠. 두 편 했죠. 2회나 했습니까? 그럼 보통 사람들보다 2배 이상 가까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난 사진을 잘 안 올렸어. 아니 지금이라도 어떻게 풀어? 아니 지금이라도 그때 사진을 올리면 안 되고 지금 마스크를 들고 있는 이병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찍고 그걸 멍청한 놈이네. 돈 벌 생각이 없네. 돈 벌 생각이 없어. 참 진짜 답답한 친구구만. 답답해. 답답하다기보다는 니 참 야같네 참 사람이. 야같다니. 나는 기훈이 형. 이 감독. 씨발 기훈이 형. 정신 좀 차려. 진짜 돌겠네. 돈 안 벌 거야. 내가 기훈이 형이 돼버렸네. 좀 기훈이 형 같긴 하다. 내가 생각해. 어떤 면에서? 그냥 뭐 네가 말하는 그런 지점에서. 답답한 느낌. 고구마 처먹었네. 에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인 거지. 뭐 그렇게 보정해 준다면.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당장 니를 봤을 때는 그 당위성이 떨어지는 거지. 지금 니도. 그지? 기훈이 형. 왜 저러지? 저 안 해도 돼. 저럴 필요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저렇게까지? 그런 느낌. 어쨌든. 캐릭터가 여튼
그렇게 너무 소비만 돼버리고 그 백억 아저씨도 유명한 사람이잖아. 아, 그 그래? 배우 나 처음 봤는데. 배우 유명하신 분. 아, 내가 지금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어. 내 입장에서는 뭐 캐릭터가 소비됐다라는 거는 나한테 좀 직접적으로 와닿는 표현은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 멍청해서. 근데 그건 있어. 그냥 매력적인 캐릭터가 몇 명 없었어. 그러니까 그거 그냥 뭐 컨셉 잡고 나왔다가 금세 안 나왔다가 뭐 죽었다거나 또는 분량이 짧았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간에 매력적인 캐릭터가 없었어. 네 말 맞다나 매력이라보단 그 밀도가 다 떨어져. 근데 어떻게 성공을 했냐 싶다. 나는 참. 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한테 가장 이렇게 뭐랄까 하드하게 네 말대로 밀도 있게 꽉 차게 느껴지는 거는 타노스밖에 없긴 하다. 그렇지 않냐? 테노스.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뭐 욕을 먹든 뭘 하든 간에 어그로를 잘 끌었다. 어쨌든 간에 야, 나 걔 보기 싫어서라도 안 봐.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 탑 나오시는 거 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와, 그렇게 생각하면 뭐 어디까지 의도한 거고 어디서부터의 비난부터는 이제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이라면 생각해 보니까 타노스는 그래도 성공했네. 캐릭터로서는. 그지. 이 편의 성공에 대한 요인으로 타노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얘기하다가 말았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어쨌든 기억나는 캐릭터가 있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주인공이랑 뭐 타노스 정도, 뭐 이병헌 딱지맨. 정도. 딱지맨. 공유. 그렇지. 그 정도. 딱지맨. 근데 이제 초반에 리타이어 했으니까. 공유는. 그 어쨌든 야, 그렇게 따지면 파급력 있다. 그 비호감이. 내가 근데 딱지맨이 성공 예를 잠깐 들면 내가 그냥 릴스로 본 건데 이제 쇼츠로 본 건데 프랑스에서 딱지맨을 하면 안 되는 이유라는 그런 게 있어? 그런 릴스를 이제 만든 거야.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갔는데 우리나라처럼 스크린 도어가 없어서 이게 숨기도 힘들고 배차 시간이 이제 너무 길어서 기차로 숨지를 못한대. 그 딱지맨이. 그리고 처음에 막 서로 막 쫓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프랑스 사람이 딱지를 못 쳐. 모르니까. 딱지 보기만 했지. 자기네들 안 쳐봤잖아. 우리처럼 옛날처럼 딱지 접고. 그러니까 이제 딱지를 접어서 만드는 세대가 아니잖아. 그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모르지. 거기 그러면 그거 글로벌라이즈를 위해서 그걸 해야겠네. 현지화를 해야겠네. 로컬라이즈를 해야겠네. 그치. 따조를 해야 되네. 치토스 안에 들어있던 거. 따조, 걔네들 따조도 할까? 나 따조 하는 거 못 봤는데. 치토스는 그래도 치토스는 엄청 세계적인데, 치토스. 따조, 그것도 미국에 있는 거 아니야? 없을걸? 따조, 미국에 그리고 혹시 외국에 나가봤어요? 네. 서구권에 따조 없습니까? 따조가 뭐예요? 따조? 따조, 닌 알잖아. 난 알지. 나는 심지어 나 따조 컬렉터 북까지 나 그거 돈 주고 이렇게 사는데. 동그란 딱지 같은 건데 이렇게 그 줄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살짝 이렇게 삥 하면은 그냥 팽이처럼 도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일단 이쯤까지 하고 이제 종료를 할까? 아니면 저 몇 가지 질문해도 돼요? 이정재 배우 있잖아요. 근데 예. 거기서 그 막 사람들이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톤에서. 근데 그 톤이 다들 그 얘기 하더라고. 영화 암살에서 본 것 같다고.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내가 독립투사 된 거 마냥이라고 표현한 것도. 근데 사람들이 진짜인데. 그러니까 네 느낌이 정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만약에 영화 암살이 없었으면은 그게 자연스러웠을까? 개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암살이 아니라 이 톤을 오징어 게임으로 처음 맞닥뜨렸다면 자연스러웠을 수도 있다라는 게 그러지 여론이라고? 않을까? 약간 생각을 해본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거 빠지지 않더라도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다 하는 게 중론이야. 왜냐면은 그냥 성기훈 캐릭터가 붕괴된 느낌이었어. 그냥 그거를 따라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이거는 성기훈이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가버린 게 문제지 않았나. 근데 나는 그 톤으로 가는 거는 맞을 수는 있지. 근데 반대로 난 그런 생각도 들어. 말 그대로 암살에 나왔으니까 더 그렇게 느낀 사람들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거는 맞지. 퍼센티지가 조금 늘었을 수도 있지. 처음 봤으면 오 신박한데? 뭐지? 진짜 독립투사인가? 이랬을 수도 있지. 멋있는데 정의감 있는 본데? 뭐 이렇게 곤조가 있네. 이렇게 봤을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그 사람 스타워즈에서도 그렇게 하던데. 그지. 아니면은 그게 알고 보면 모래시계 다 우리가 모래시계 세대긴 하지만 우리가 그걸 주로 보는 나이는 아니었잖아. 뭐 세대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부끄러울 그렇지, 만한 저거지. 진짜 어릴 때였으니까. 형 누나들이 보던 또는 엄마가 보던 이런 느낌이니까 한번 찾아보자고. 젊었을 때도 그랬는지. 모래시계 우리 둘만 셋만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는 그런 톤은 아니었어. 그건 너무 심했다. 그러니까 쪼가 아니 안 끝낼 거야. 오늘 뭐 한 2시간 찍을 거야. 저 아직 3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질문 사항이 해도 돼. 그러면 이건 오히려 괜찮아. 그 뭐지? 그 공유 씨는 그 컴플렉스로 비대칭이라고 하거든요. 젠장할. 근데 그 러시안 룰렛 그 장면에서 그게 효과적이었던 게 자기가 비대칭이어서 조명이 이쪽은 받는데 이쪽을 안 받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좋게 본 게 완전 배트맨에 나오는 악당 그 투페이스 그 투페이스. 네, 그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약간 이제 그동안의 작품들에서는 되게 도깨비나 아니면 약간 선한 이미지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좀 신선했다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되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느낌이나 생각을 물어본 거잖아. 근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공유 씨 정도의 비대칭은 비대칭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턱을 가리고 있는데요. 저 정도 돼야 비대칭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맞아서 과성장이 이쪽에 왔어요. 그래서 저 정도 돼야 비대칭이고요. 공유 씨 정도면 일반인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레벨이에요. 비대칭. 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은 투페이스 느낌이었다. 뭐 이렇게 좌우가 이렇게 대비되는 느낌이 있었다. 이런 건데 실제로 나도 비대칭이 있다 보니까 좌우가 조금 많이 다를 거 아니야. 뭐 보통 사람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진으로 찍었을 때랑 이쪽 사진으로 찍었을 때랑 갭이 엄청 커. 보통 사람들보다 더 커. 그래서 그런지 그게 이제 조명 때문에 이렇게 명암이 이렇게 확 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건데 신선했다. 솔직히 말하면 공유는 생긴 게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니 생긴 게 너무 핸섬하고 댄디하고 그렇게 생겨서 그런 역할밖에 이때까지 못한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되게 나쁜 역이라기보다는 광기의 느낌이 좀 있다는 거잖아. 신선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끝내면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이제 비대칭 일단, 얘기를 한 건데 뭐 신선하긴 했죠. 그리고 광기? 부산행 정도에서 딸을 지키기 위해서 개지랄을 떨면 그것도 관계긴 한데 뭐 이걸 원해서 한 얘기일 거 아니야. 아닌가? 사이코패스. 그거는 생각도 못했어. 아니 가스팍에 칼 달고 그렇게 오랫동안 돌아다니면 그것도 관계긴 하지. 이 말에서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요. 선생님한테 맞아서 비대칭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그 광기는 살짝 부산행에서 이제 그 미쳐가지고 날뛰던 공유가 생각난다라는 그게 참 각인이 되네요. 뭐 나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계속 호 연기였고 이거 스피노프까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게 뭐 계속 드라마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게 파란색과 빨간색을 계속 강조를 해. 그게 뭐 정치적으로 누군가는 진짜 이거를 정치색으로 진짜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그거를 얘기를 했어. 이거 정치색이 분명 감독의 정치색이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파란색과 빨간색을 써.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나는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 근데 이제 그런 뭔가 성과 악, 뭔가 그런 뭔가
평 나누기 이거를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여태 이거를 나눴는데 그게 뭐 공유한테도 효과적이었고 잠깐만. 그리고 엑소 때도 효과적이었고 편 나누기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공유의 명암, 조명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암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유를 그러니까 위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암시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아 누구냐고? 네 아는 사람이야? 아 내 아는 사람은 아니지. 나도 그 평론가들 얘기. 평론가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 유명하겠네 평론가면? 뭐 그 누군데? 누구냐고? 내가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넷 중에 한 명이야. 그 평식이 햄은 아니네. 그지. 그 나머지는 다 평식이 햄보다 뭐 족밥 아니야? 그렇지. 평식이 햄이 가만히 있는데 주가 뭔데 뭐. 아무튼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 야 평론가들이 무슨 5천만 6천만을 대변하는 것 마냥 평을 하고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건방지게. 근데 그걸 믿고 말고는 너의 주관이야. 나는 그렇게 그래.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도 공감을 해서 그런 거야. 공감한다고? 그냥 공감을 하는 거지. 홀리 씨.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좌우 논리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편을 가르는 거는 시스템에서 그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전체적인 거는. 맞아. 그렇게 그런 건 있지. 근데 나는 공유의 그 조명까지도 좌우 뭐 대비를 통해서 반으로 갈라진 우리 대한민국 씨발 뭐 이거 말이 안 되지. 공유한테 그거를 프레임을 씌운다기보다는 공유부터 해서 그거를 계속 씌워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네가 말했잖아. 그 전에도 영화가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쓴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알게 모르게 그걸 넣는다고. 다음 질문은 그거 있어요. 개인적인 질문인데 제가 드라마 보면서 조금 갸우뚱했던 게 이병헌 배우님이 그 얼굴만 약간 화사한 느낌? 저만 그런가? 느낀 게 아니더라고요. 약간 보정된 얼굴? 약간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보이지? 그런 느낌. 그리고 나서 저는 나이를 몰랐다가 나중에 찾아봤는데 이정재 배우님이 2살 어리더라고요. 정만 느꼈던 건지. 근데 다른 사람들도 뽀샤시한 것 같아 약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저는 이제 그 사생활 보호 방지 필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핸드폰에. 그거랑 뭔지는 아시죠? 옆에서 보면 안 보이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그 높은 해상도로 볼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색깔에 대한 이야기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색깔에 대한 왜곡도 있겠죠. 그래도 대비라는 건 있으니까 또 인지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이정재는 그 456억을 따고도 그 햇빛 하나 안 드는 그런 모텔에서 생활을 합니다. 뭐 영양학적으로 상당히 조금 이상하겠죠. 밖으로 안 다니니까. 네. 심지어 뭐 건파우더도 많이 먹겠죠. 총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으면. 근데 우리 이병헌님은 전문 요원이에요. 네. 전문 요원. GI조입니다. 거기서도 호의호식하면서 생활도 잘하고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 사람 죽이는 거 순식간입니다. 둥글게 보셨죠? 그게 뽀샤시 한 게 아닙니다. 의도한 거예요. 의도.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은 이병헌은 너네들과 달라. 이 455명과 달라. 다르잖아. 그지. 다르지. 그런 느낌으로 달랐을 수도 있다. 근데 나는 보면서 1도 몰랐다. 나는 거기서 공유가 제일 하얀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보네. 그것도 있을 수 있겠다. 흑과 백의 대비를 자꾸 니까 줬다며. 좌우가 됐든. 뭐 그런 대비들을 이병헌이 흰색인가 보지. 이정재가 까만색이고. 이정재가 좀 까맣긴 하더라. 그렇구나. 나는 못 느꼈다. 1번. 나도 일단은 못 느꼈어. 못 느끼긴 했는데. 그 색약이 있으죠? 자꾸 그렇게 질병을 가지고. 색약은 질병이 아닙니다. 아무튼 어쨌든 그게 모르겠네. 나는 그러니까 이게 극적으로 의미가 있다고는 있진 않겠지. 나도 그냥 개소리 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말에 그러니까
보시기에 그랬다고 하니까 그거 여러 또 느끼게 됐고 근데 뭐 일단은 나는 잘 못 느꼈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메시지는 없을 것이다. 뭐 일단은 극적인 거에서는 잘은 못 느끼겠어. 그러니까 캐릭터를 말하는 거 있지. 캐릭터에서 뭐 느껴지는 거는 잘은 모르겠어. 그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어떤 거? 헐리우드에 갔다 오면서 분장팀의 수준이 좀 올라갔다. 아,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왜냐하면 그런 게 있대. 스티븐 연이 한 건데 아시아인들이 하도 이제 스크린에 많이 안 나오니까 뭐 조명이나 분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 코디 분들이 분장팀이 좀 개념 그 동양인은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온다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으셨대. 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네. 없었대. 개판이래. 그래서 자기가 분장하고 자기가 조명 이렇게 이거 색온도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 자기가 맞춰야 했대 배우가. 근데 이제 어쨌든 외국물을 조금 드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닌가? 배우가 그거를 이제 어느 아니지 정도 이제 분장팀한테 코디 분장하시는 분들이 헐리우드든 한국이든 어쨌든 간에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게끔 어쨌든 글로벌 스탠다드로 분장을 했는데 사실 오징어 게임은 동양인들만 거의 나오다 보니 조명이나 그런 게 조금 달라서 한 명만 좀 유독 다르게 보였다. 걔가 뭐 까맸을 수도 있고 하였을 수도 있겠지. 근데 하얗게 보였을 수 있다.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조금 내가 정정을 해주면 일단은 제작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근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피부톤이나 이런 거에 분장팀이 외국 분장팀도 한국 사람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은 틀렸지 않았을까라는 그럼 뭐 생각. 배국 주사 맞았나 보지.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스톰 섀도우 G.I.Joe 스톰 섀도우거나. 아니 그 차가운 캐릭터지. 차가워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캐릭터는 아니잖아. 옷이 하얗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스톰 섀도우. 어쨌든 나는 못 느꼈어. 나도 못 느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를 느낀 사람들이 꽤 여럿 있었다는 게 첫 번째 놀랍고 두 번째는 되게 전문인도 그런 걸 못 느꼈다는 게 전 좀 실망스럽네요. 전 뭐 일반인이라 모를 수도 있는데. 영화 전공하셨어요, 레플이? 아니죠. 근데 나도 영화과를 나오진 않았어. 나 정치외교학과야. 정치외교학과. 10년 행정학과시. 10년 짬바면 사실상 전문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3년. 예. 13년입니까? 이야, 대단하시네요. 한번 질문할게요. 마지막 질문.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거예요. 빠진 내용이 그 배 타고 나중에 부대 사람들이 도시어부. 뭔 말이야? 오징어 게임 안에 상황이 있고 밖에 상황이 나오는 게 있어. 저기 그 오달수 아저씨가 배 타고 보면서 스파이짓 하는. 스파이짓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성기훈을 찾아다니는 건데 알고 보니까 오달수 아저씨가 스파이짓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 내용... 전체가 스파이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일단 캐릭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섬 바깥의 상황이 그치. 굳이 들어갔어야 되는. 그래. 그 얘기 잘 보네. 감이 있네. 좋네. 어쨌든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 다 뭐 한 자리씩 하고 있어. 이 사람은 뭐 특전사고요, 뭐고요, 총을 잘 쏘고요, 뭐 돈만 주면 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특전사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뭐가 중요하냐? 게임 할 거야? 안 할 거잖아. 뭔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비중 있는 척 가오를 자꾸 척이어 나오는지. 나도 그거는 분량 조절의 실패라고. 그래, 맞아. 정확한 말이야. 나 아까 말했잖아. 섬 찾는 데만 1, 2, 3화를 썼어. 8편이 끝인데. 게임은 언제 하냐? 언제 죽냐? 이 많은 사람들이 언제 다 죽냐? 400명 넘게 죽으려면, 그래서 시즌 3까지 가나봐. 그지. 그러니까 이게 시즌 3가 나와봐야 이제 그게 아마 판가름이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도시어부 씬들에 대한 게. 그걸 도시 오브 씬이라고 하는구나. 우리 다들 도시 오브 씬이라고 하거든, 사람들이. 그거가 분량이 왜 그렇게 나와야 됐냐라는 거에 있어서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 왜냐면은 결국에 오달수의 정체가 끝에는 드러났고 그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나오거든. 처음엔 그렇게 안 나오지. 안 나오다가 이제 거의
이제 끝에 가면 도시어부에 이제 슬슬 사람도 죽이고 이제 뭐 사람 기계도 죽이고, 뭐 이렇게 막 마음대로 조작하고 막 드론도 그러지. 조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제 분명 이제 뒤에 뭔가가 있을 건데 그거를 이제 시즌 3에서 잘 풀어내는 게 아무래도 숙제겠지. 그러니까 뭐 그거 말고도 내가 말했던 이진욱 같은 거다.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들의 서사에 뭔가 충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분량은 다 있는데 뭔가 이거 조절은 실패됐고 그러니까 돋보이지도 않았고 매력적이게. 그러니까 그게 자꾸 지금 옛날 얘기해서 그런데 이건 편집하려면 하세요. 실 레드라인 보면 캐릭터 하나하나 비출 때마다 옴니버스처럼 어쨌든 그 캐릭터를 보여주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거는 내러티브가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흘러 지나가면서 예 반갑습니다 오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특전사입니다. 저는 경찰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건달입니다. 이런 식이잖아. 진짜 겁나 정신없잖아. 효과적이게 보여주지 못했어. 그 레프리도 그게 겁나 이제 시선 분산만 시키고 그게 몰입도만 떨어뜨리는 것 같다. 설령 그게 재밌는 파트일지언정 게임 그래서 언제 함?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언제 사람 죽음? 그지. 제일 먼저 죽은 놈이 게임 참가자가 아니라 오달수한테 죽은 사람이야. 그게 뭐야? 아닌가? 나 잘 기억 안 나는데. 오달수한테 죽지는 않았지. 그래? 아무튼. 어쨌든 개노잼임 그냥. 그 씬. 아니. 시즌 2. 나는 그냥 뭐 여튼 불쾌할 정도다. 흥미로웠다. 그걸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 값을 좀 매겨볼까요? 값을 매겨보는 시간. 뭐 이거는 근데 너무 어렵지 않나? 이건 시리즈물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 5,500원. 그리고 베이직 9,500원. HD. 그리고 스탠다드 풀 HD 월 13,500원. 2대 디바이스. 뭐 이런 것들. 동시 접속. 그리고 프리미엄 UHD. 4K겠죠? 뭐 이렇게 공간 음향도 되고. 돌비. 그러니까 나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값어치 자체가 그냥 예를 들어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이 이 작품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 밈도 많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막 진짜 화제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IP를 말하는 거잖아. IP의 가치. IP의 가치든 뭐 그냥 그 자체 드라마의 가치든 간에 이게 많잖아. 근데 나는 그게 상대적으로 느껴지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게 영화로 치면 뭐 예를 들면 5점 만점에 한 3.5점밖에 안 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는 이거를 프리미엄 가격으로 월 17,000원 이것 때문에 내가 넷플릭스를 구독을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봐야 돼. 근데 내가 이거를 그냥 집에 내가 82인치 TV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17,000원으로 UHD로 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뭐 내가 봤을 때 뭐 HD급으로 그냥 월 9,500원 정도? 이제 4개 단계 중에 이제 2단계 정도 되는 거지. 2단계. 2단계 정도. 베이직 월 5,500원보다 조금 비싼 9,500원 정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 평점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 작품이 가지는 가치가 내가 예를 들면 라라랜드 내가 또 열받게 하지 마세요. 진짜. 라라랜드 내가 이거 라라랜드 때문에 내가 이거 17,000원. 표값도 15,000원인데 난 17,000원 낼 자신 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만큼의 그 영화는 나한테 그 값어치가 되고 평점으로 치면은 그가 5점 만점에 뭐 한 4점 몇 점 이런 식으로 되는 건 거야. 거의. 그렇게 치면 오징어 게임은 그냥 평균 정도를 그러니까 이 작품의 추천도가 나는 9,500원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거를 볼 거면 이렇게 HD로 보세요라고 추천을 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그냥 그 영화의 그러니까 평점은 3.5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도. 그냥 뭐 2단계 이라는 거잖아. 2단계.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해보자면 1단계입니다. 1단계예요. 1단계. 그러니까 뭐 본인 집에 4K 뭐 모니터가 있고 없고 TV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1단계 내시고 빨리 보고 치우는 게 낫습니다. 대신에 시즌 3 1화도 1단계로 본 다음에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럼 그때 그레이드를 하나씩 좀 올려야지. 2화 봤는데 너무 재밌다. 2단계 가는 겁니다. 3화 봤는데 미쳤다. 나 이제 이거 발 동동 굴러야 돼 막. 그러면서 또 3단계 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시즌 2 전체가 아직은 시즌 3를 위한 전조 단계 느낌이기 때문에 이걸 풀 프라이스 주고 본다? 말이 안 됩니다. 그냥 1단계로 광고랑 같이 보세요. 그 정도입니다. 제 입장은. 풀 프라이스. 그래, 좋은 말인 것 같다.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은 막 이제 뭐 플스 게임이 풀 프라이스가 한 7만 원, 8만 원, 7만 9천 원 이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줄 만큼의 금액은 나도 아니야. 절대 아님. 근데 내가 네 말 들어보고 나서 조금 가격 또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 나 한 단계 높일게. 스탠다드. 이거 한 명 정도 친구한테 또 줄만은 해. 이거 야 오징어 게임 재밌으니까 내 아이디 빌려줄게. 할 정도는 돼. 근데 3명까지 안 줘. 야 황 PD, 황 프로, 이거 내가 오징어 게임 보자. 내 이거 아이디 빌려줄게. 대신 내가 이거 한 달은 내가 낼게. 13,500원. 이 정도까지는 돈 줄 수 있어. 근데 막 4명이서 봐야 되고 막 4K로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집에서 이렇게 그냥 여기 아이패드로 이렇게 보는 정도? 그 정도에서 즐기는 선에서 끝나야 된다. 그 정도의 값어치다. 그러니까 이거 해도 결국에는 평점이 10점 만점에 7점 정도라고 생각하거든. 스탠다드는 3단계니까. 그렇게 치면은 조금 내가 말하는 기준이 이 영화의 이 드라마의 가치는 그 정도다. 한 7점에서 7.5점 정도. 그러니까 계속 오늘 나왔던 얘기가 이 드라마 또는 이 IP의 화력, 순간 화력이라고 할게요. 순간 화력이 상당히 5점짜리 드라마인 것처럼 나오고 있다.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뭐 3.5점이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내가 얘기한 게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 그렇구나.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가 말한 단점들이 몇 개는 나도 공감이 돼서 그게 깎인 거야. 그치. 뭐 예를 들면 탑의 연기력, 그리고 또 중간중간 늘어지는 거, 또 뭐가 있었냐, 캐릭터 붕괴 같은 거나, 생뚱맞은 건 아니었고, 뭐 근데 뭐 나머지는 그런 점수에서 플러스. 근데 그치. 올만은 했다. 그러니까 7점에서 7.5점을 줄만 하다. 그래서 남한테 권유할 수도 있고. 5점 만점으로 해서 반절을 치면 3.5가 되는 거야. 그치. 그잖아. 3.5. 난 10점 만점에 나 4점이라고. 그러니까 5점 만점에 2점인 거라. 2점짜리 가지고 10,000원 넘게 내라고 하는 거는 고문이지. 그 베이직이 맞다고 내 입장에서는. 광고형 스탠다드. 광고 가뜩이나 그냥 짜증나는데 광고도 봐야 되고. 그 사이에 물도 드시고 아유 담배도 좀 태우시고 뭐 안주 떨어졌으면 안주도 좀 가져오시고 애 칭얼거리면 애기도 좀 달래주시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아까 뭐 말했다시피 발을 동동 구르면서 광고 언제 끝나 너무 궁금하다 이렇지가 않다고. 그래 그렇구나. 나는 그 정도였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지. 시즌 3가 그냥 기승전결이면 기승에서 끝났다고 생각해. 그 전결이 나와봐야 어쨌든 간에 나는 이걸 모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시리즈가 말 그대로 분량 조절 실패야.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시즌 2에 모든 풀스토리를 넣고 싶었겠지. 근데 뭐 서사적으로 뭔가 다 보여주고 싶어서 찍다 보니까 어이구 이건 2, 3로 내야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막 그러니까 예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라고 어쨌든 간에 시즌 2 완료입니다라고 하는 순간 시즌 2로만 봐야 된다고 치면 시즌 2는 어쨌든 이상하게 애매하게 끝난 거잖아. 그러니까 난 점수 못 주겠다 이거라. 기분 나빠서. 나 심지어 만화책이나 소설책도 완결 나올 때까지 안 보는 타입이야. 보다가 2달, 3달 기다리는 게 너무 고문이야. 그래서 완결 나올 때까지 안 보는데 오징어 게임 2를 보래. 네가.
봤어. 어. 이상하게 끝나. 나 거기서 기분 나빠서라도 나 2점 줄래. 그리고 실제로 그 2점을 주는 게 내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내가 그런 식으로 이게 끝날 줄 알았다면 어느 정도 스포일러 당해서 야 3가 좀 있으면 나오는데 그 3에 맞게끔 여기서 중간에 끊는 느낌으로 끝나라는 정보를 내가 알았다면 나 안 봤어. 진짜로. 진짜로. 성격상. 나 완결 나올 때까지 잘 안 봐 원래. 어쨌든 그래서 기분 나빠서라도 난 2점. 그래. 뭐 근데 합당한 것 같긴 하다. 그거에 있어서. 아니 진짜 나는 시즌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이야기가 좀 매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너무 빈약하게 느껴져서 어쩌면 그만큼 내가 기대했을 수도 있고 좀 그랬다. 킬빌 볼륨 1처럼 맞지? 그냥 킬빌 볼륨 1도 나 안 봤는데. 아니 킬빌은 봤잖아. 킬빌 1, 2로 돼 있잖아. 킬빌을 봤는데 킬빌을 1, 2를 쇠공차는 일본 여자가 나오는 게 뭐야? 1번. 그게 원이야? 근데 그건 결말이 깔끔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2가 그지. 어쨌든 간에 어쨌든 좀 매점을 좀 깔끔하게 그치. 좀 했으면.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의 시즌 3, 2, 3가 그런 식으로 맺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도 조금 공감은 해. 하지만 그냥 이제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 기준으로는 그냥 유려했다. 뭐 브레이킹 배드나 다른 미드들도 그렇게 끊는 경우들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뭐 그렇네. 다음 시즌에 얘 떡밥 남기고 그냥 가버리네. 이런 경우들이 하도 허다하니까 그냥 나는 그 정도는 뭐 이해하는데 그냥 이제 한국 드라마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시즌제로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그거를 시즌 1, 2, 3를 다 기획하고 만드는 드라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끝맺음이 엄청 깔끔해. 그냥 끝내고 시그널 시즌 1 끝. 시즌 2 이제 찍으니까 맞아. 그런 식으로 되니까 거기에 내가 너무 익숙해졌나 보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그거는 살짝 오징어 게임 지금 시즌 2 같은 게 나는 조금은 설레가 그렇게 많이 없다고 봐. 나는 그냥 몇 번 있어서 그냥 익숙한 정도다. 그래서 넘어갈 만하다. 어쨌든 3.5점, 2점, 굳이 별점으로 따지자면 그렇고 그치? 금액으로 하면 월 5천 나는 월 13,500원? 나는 그리고 월 5,500원. 오케이. 광고형 스탠다드. 피클 플러스 광고 들어오지 않을까? 내 계정 빌려줄게 이런 것 때문에. 그 계정 공유 사이트 있잖아. 플랫폼. 그러니까 나 지금 좀 모집하고 있거든. 지금 넷플릭스 그래? 계정 한 명 비워서 4명 하고 있는데 한 명 비웠어. 연락 주시라고. 그럼요. 피클 플러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오징어 게임 아무튼 나는 요 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너무 재밌던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마 이제 뭐 예고하고 끝내는 거야? 다음화 예고는 아마 오징어 게임에서 조금 이어지는 배틀로얄이라는 영화로 아마 지금의 오징어 게임이 있게 해준. 있게 해준 건방지네. 일본 작품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K 컬처가 생겼다는 건가? 그거는 영화사 쪽으로 다 이제 참고를 해서 만든 거니까. 그 정도. 그렇다고 합니다. 아무튼 다음화 기대해 주시고 오징어 게임 2는 여기까지. 밥 먹으러 갑시다. 끝. 고생했습니다.